근데 그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게는 굉장한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지. 사실 오미크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괜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잖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코스피 와 이러노? 아니 자산시장 변동성이 심하다, 오미크론이다, 금리도 이제 인상된다, 이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코스피가 와 이러노인가요? 제가 항상 주식시장을 하기 전에 경기 지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미국이 꽤 난처한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허, 그 콧대 높은 미국이.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미크론이고 금리고 다 떠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10월 달에 10월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자그마치 6.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 금리 올려야 되겠네. 우리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2%라고 칭하는데 6.2%는 엄청난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라고 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아주 현상이다라고 그랬잖아. 했지만 네, 어제였나요?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맨날 그래.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다. 좀 통화 정책을 빨리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지네 나라 문제지 우리나라 문제냐.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왜 지네 나라 문제인데 우리나라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통화는 뭘까요? 달러죠. 네, 바로 달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유통되는 달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자산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종목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 환율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옛날 고인물 영상 중에 인베스팅 뼈까지 발라먹는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네, 거기에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진짜 투자할 때 도움 되실 거예요. 되셨죠? 보셨죠? 아니 되셨죠? 아니라 보셨죠? 보셨죠? 네. 근데 사실상 이걸로 통해서 시장을 예측한다? 뭐 경기 지표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금도 올려서 내려간다? 그거는 그러면은 다 이미 수익률 1000% 넘었지. 그렇죠. 사실 시장을 예단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으면은 아싸 내가 맞았다, 틀리면 몰랐어 이러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예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상방이 배팅을 하던가 하방이 배팅하는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인버스에 엄청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버스 타자마자 다음날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엄청 오르고 2% 올랐잖아. 자, 뭐 홀짝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뭐 만약에 못 맞추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예측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이런 경기 지표나 환율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금 자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시장 예측보다는 내가 투자를 할 때 비중을 높일 것인가, 줄일 것인가, 뭐 보수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할 건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은 알고 가야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합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뭐 그다음에 물가 지수가 좋지 않고 뭐 유동성이 풀린다 이걸 봤을 때 조금 깬 사람들은 아마 미친 듯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겁니다. 미친 듯이 또 부동산 시장을 사들였을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서 성공해. 더 큰 부의 흐름에 올라탔을 겁니다. 하지만 단계 있잖아요. 놓치지 그치. 말라고. 10년 아니냐고 10년. 네, 놓치지 않으려면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바로 소비. 소비국가, 네, 소비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얘네가 달러를 풀고 그만큼 사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 뭐 전세적으로 조금 뭐 원유 이런 거 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될 만큼 기축통화국인 대신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거의 무한정 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래 뭐 많이 사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달러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죠. 중국 엄청나게 성장하지. 네, 중국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중국도 처음에는 이제 수출 국가로서 좀 약간 공장 국가로서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국도 어느 정도 소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대체 통화의 등장.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지금 뭐 NFT 같은 그런 통화가 등장하면서 달러의 지위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지. 맞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 10년 국채물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 그 올라가야 정상이냐. 근데 그 10년물은 오히려 내려갔어. 그러면 원래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 그 나라 경기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10년 국채물도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게 일반적인 논리잖아. 그치, 그치. 이건 지금 참 이상한 시장이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거의 아시아 국가들만 해도 50% 이상,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뭐 100개를 발행하면은 50개를 아시아 국가들이 다 들고 있는 거야. 서로 가지려고. 근데 지금은 더 현저히 줄이고 있고, 지금 최대로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거의 작년부터 조금씩 내다 팔기 시작했지.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막 달릴 준비를 막 달려가지고 GDP 이제 10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달릴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경상수지 흑전하니까 뭐 달러 다 쓸어 모으던 그런 시기였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 잘 팔아주고 뭐 국채도 사드리고 그래서 윈윈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우리도 성장할 만큼 성장해. 그러니까. 약간 정체 구간. 그럼 미국은 달려가는 그런 시기냐? 더 아니지. 아니지.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달려오고 있었으니까 정체 또는 준화 약간 이런 구간이니까 함부로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한 거야. 맞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상실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상실하게 되니까 모든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 이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싫어하는 거죠. 걔네는 달러 없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기축통화국이란 게 뭐야? 내가 복사해서 내가 쓸 수 있다. 그거 프린트 했는데 다른 나라에도 쓰이는 거야. 부럽다. 그치? 우리 아무도 안 써줘. 써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화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전화해. 은행에. 봐라. 와 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누가 담보해? 다른 나라들이 사줄 거야. 또 혹은 야 우리가 사고 나중에 다른 애들 보고 또 사라고 하면 돼.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됐거든. 근데 이제는 안 사준다는 거지. 그럼 마음대로 이게 할 수가 없네. 자기네들 필요해도 일단 돌리고 그게 다 나라 빚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이 파월 의장이 한 게 뭐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한 게 뭐야? 침착해라. calm down. 우리 이제 안 풀게. 안 죽었다 이거 아니고 다시 달러를 회수하겠다. 줄이겠다. 가치를 높이면 되는 거지. 그치. 이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뭐 달러를 깨끗하게 씻어서 빨아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어. 희소성. 그게 좋게 말하면 희소성인데 그 달러를 걷어들이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게는 굉장한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지. 가격이 되는. 야 간단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팔던 거 팔고 자기 나라로 갈 거 아니야. 에라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신용이랑 빚을 통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잖아.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근데 이 자산 가격을 낮춰버려. 그럼 여기 있던 신용은 다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로 인해서 더 내려갔겠지 자산 가격이. 그러면 자산 가치가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원화보단 달러다 역시. 미국 가네. 중국보단 달러다. 그래서 이때 다시 달러로 수요를 몰려드는 거야. 우리나라 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국채라도 사자. 미국일 거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거를 뭐 노리려면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타격받잖아. 미국이 흔들리니까 솔직히 나스닥이랑 다우 내려간 것보다 저희 코스피가 더 내려간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본인들도 사실 하려면 진작 했겠지. 근데 힘들어. 자국민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래. 자국민들도 금리가 인상되면 좋을까? 힘들지. 돈도 갖다 못 쓰고. 돈도 갚아야 되고 또 소비해야 되는데 또 소비 국가니까 소비해야 되는데 돈 이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지금 딜레마인 거야. 돈을 달러의 가치를 높이려면 돈을 다시 줄여야 되는데 돈을 줄이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서 그치. 또 어떡하나. 맞아. 그것 때문에 연준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야.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 물가 지수를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하긴 할 거야. 소비자 물가지수 6% 올랐잖아. 낮추는 게 우선인데 이게 아니라 조금씩 지금 진정해. 올릴 거야. 너무 급진적으로 막 양털깎기 하듯이 다 깎아버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지. 그게.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약간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Y라노가 된 게, 오미크론. 오미크론도 지금 약간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미크론도 물론 있죠. 시장의 악재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본인도 읽었을걸요? 나의 첫 금리 공부란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이런 오미크론, 질병과 같은 뭐 전염병 같은 외생 변수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도 주식을 했어요. 오미크론 안녕? 하이. 그렇기 때문에 완화가 되면은 주식시장은 더 희망을 얻고 잘 되는 게 주식시장이야. 희망을 먹고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인데. 몇 달 전 그 희망을 눈으로 봤는데 손 씻으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우린 다 망했어 끝났어 했는데 네. 3천 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미크론이 끝난다. 그럼 우리 시장이 다시 좋아질까?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왜? 이미 본질적인 달러 가치 훼손 문제가 시작됐으니까. 옛날처럼 막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막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거다. 뭐 질병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이 좌우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큰 문제가 달러랑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는 그 신용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지. 이거 시한폭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상도 하고 부채 정리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길도 있어.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미국이고 뭐고 오미크론이고 뭐고, 나는 지금 이제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오미크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괜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잖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박스피라고 도래하게 되어 있어. 조용해! 그 말을 꺼내다니, 감히. 그 말을 꺼내다. 근데 왜 굳이 그 위험한 단어, 박스피라고 이제 말하신 거. 상방이면서 막 하방이면 하방, 이렇게 베팅 할 수도 있잖아. 아까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오케이! 왜냐면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야. 왜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 고딩들도 요새 주식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신생아도 할 것 같아. 어머나. 일어나서 삼잔! SK! 그렇기 때문에 유입 형상도 많이 늘겠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질 거야. 거의 뭐 마라톤이고 알지? 그치? 헤이! 외인들이 빠져나가기도 할 거고, 왜냐면 외인들도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스럽지. 환차 손이 생길 거 아니야. 되게 민감해.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더 이득이라 생각할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투자 자산의 다양화. 너무 할 게 많아. 코인도 해야 돼, NFT도 투자해야 돼, 부동산도 해야 돼. 뭐 몰릴 수가 없어, 돈이 풀리는 거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박스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박스피에 있었던 이유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 외국인들이 나가고 그러고. 외국인이 아니야. 그냥 기관들. 아직 그때도 그러고 있었어. 기관들이 던져. 매물을 던져. 못 가. 다시 내려앉아. 다시 올라왔어. 던져.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넘어설 만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게 이제 뚫었는데 다시 이제 회전물처럼 나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런 역사적인 이런 상승은 힘들 수도 있다. 단기간에는 힘들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맞아. 근데 계속 돈이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피에도 꽃은 폈어. 그치. 전쟁 중에도 다 대대손손 되는 이어집니다. 애는 전쟁 중에도 사랑은 해. 대대손손 이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박스피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꽃피는 업종을 잡으면 된다는 거지. 제가 잡은 게 썩은 동아줄인지 꽃봉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요점은 그래서 방금 내가 말했잖아. 요점이 이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 그럼 박스피가 되는 그 이유에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답이 있어. 이유가 달러였잖아요. 달러도 있고 또 하나 더 방금 내가 얘기한 거. 통화자산, 그 자산이 분배가 됐으면 이제. 그치. 투자자산.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아니야.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다고. 비트코인? 그치. 대체 투자 자산, 뭐 NFT, 코인, 이런 곳 있잖아. 이런 곳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들 중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 NFT에 투자를 한다거나 코인 시장과 엮여가지고 뭐 게임을 낸다거나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주식들.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대체 투자자 간에. 도대체 투자자는 주식도 당연히 그런 관련된 업종과 오. 종목에 쏠리지 않을까? 맞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새 그 핫한 메타버스도 속하겠네요. 저는 그랑 같이 간다는 생각을 메타버스, NFT, 코인이 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의 세계가 될 거라고 봐요. 자, 지금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또 페이스북 주주시잖아요. 본인이 나는 몰랐어. 새로운 주식을 갖게 됐다고 좋아하시던데. 뭐야, 나 이거 산 적 없는데 이거 이름 이쁘다 이러면서 그냥 선물인가 그러고 있었어. 바뀌었어요, 사명이. 깜짝 놀라. 메타 플랫폼? 메타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인 그냥 끝나는 미풍이 아니라 휩쓰는 돌풍이 되지 않아요. 거의 뭐 코리아 연하이틱 네, 스마트폰 연하이틱. 그때 시작. 기대해 봅니다. 다음 구멍도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유에 답이 있다고. 박스피가 되는 이유에. 이후에 달러. 달러를 지닌 미국. 그쵸?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설마 망가지겠습니까? 설마. 그러면 큰일이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나 죽고 다 없어. 죽는 거야. 하겠지만 미국은 자타공인 누구보다 메타버스 세계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광범위하게 펼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맞아. 페이스북, 구글, 마소, 애플, 다 죽을 엔비디아. 거야. 네, 다 들고 있잖아요. 하나만 줘라. 다 심지어 줘라. 게임 중에 로블록스까지 들고 있어. 다 줘라. 다 줘라. 우리나라 중에 광고 쿠팡밖에 없다. 쿠팡도 지금 안 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박스핏 동안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 거의 뭐 에베레스트. 우리는 여기 평지인데 걔네는 에베레스트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우리 박스핏 구간에도 이런 기술주들은 좀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리고 그 약간 변곡점 시작인 느낌이야. 잡아야 돼.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이 파월 외장 말에 되게 많이 내렸는데 애플은 가더라고요. 무서운 아이 아주. 독사가 강력한 독사가. 그런 독사라 맨날 먹을 수 있어. 나도 하루 10개도 먹고. 백수 먹어 있어. 먹어. 빨딱빨딱 일어나. 근데 그러니까 애플이 가니까 누가 가요? 아,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요즘 난리지 않아? 깜짝 놀라. 진짜 30만원 뚫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뚫었더라고, 정말. 저희가 약간 저평가 주면 되게 기막히게 잡는 것 같아요. 그게 늦지 않았어, 보고서. 다른 건 좀 틀렸는데 그건 잘했어. LG 이노텍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좀 잘 갈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LG 이노텍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전기도 같은 사업을 하니까 그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하면은 LG 이노텍이나 애플 같은 것도 왜냐면 AR 글라스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계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OLED 업종도 얘네 MLCC 부분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후보군은 사실 뭐 전기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반도체 정도, 반도체 중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DDR5에 관련된 안 들어가는 게 없지. 네, 그 정도? 이게 약간 후보군입니다. 지난 10년간 박스피에서도 꼽혔던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10배, 8배 이상 상승한 기업도 물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 좀 조사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잠깐만. 소개해보세요. 일단은 좋았던 업종은 뭐 IT, 반도체, 글로벌 바이오, 뭐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이었고요. 특이한 게 진짜 많이 올랐던 그 주식은 한미사이언스 그런 것도 있었고 업종을 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2008년 이후로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 3가지를 꼽으라면 이게 유명했어. 차화점. 차와 좀 이쁘다. 반차, 그 자동차, 화학, 정유. 근데 정유는 중간에 날라갔고 화학도 가다가 날라갔고 반도체, 현대차 8배 올랐죠. 반도체. 그러니까 IT 얘기했잖아. 네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갔죠? 갔죠. 삼성 200 뚫어 갔죠. 네, 갔습니다.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렇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한미사이언스 얘기했잖아. 바이오가 2014년부터 거의 4년간, 2018년간 활황을 띄웠지. 셀트리온 등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항상 그 꽃 피우는 건 하나씩 있었어. 다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기복 없이, 오히려 지금까지 기복 없이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난 네이버 뭔가 호감이 가더라. 저번에 카카오 있잖아요. 하지만 내 계좌에 있는 건 네이버라서. 저번에 카카오 그렇게 옹호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 무료, 기다모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지만 내 계좌에 있는 건 네이버라고.
그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요, 그냥 주식계 메타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타몽 메타몽이 뭐야? 다 이렇게 변하는 애들 아니에요? 변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하려면 하지. 은용 핀테크 유명할 때 핀테크로 하잖아, 뛰어들고, 지금 다. 쇼핑 유명할 때 쇼핑 뛰어들고. 네이버 배양 나의 소비 지금 80%야. 큰일 났어 지금. 그러니까요. 아, 네이버 강력해. 잘하자. 잘하서 지금 마음에 안 든다 할까? 좀 하자. 근데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은 오히려 나는 박스피에서도 좀 즐길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특정 기업을 잡기 힘들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그럼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는 걸 추천해 드렸나요? 여러 개 장바구니 ETF. 뭐야? 우리 그거 로고송인데 여러 개의 장바구니 ETF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은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대되는 주식은 뭐 알겠는데 지금 내 계좌에 그 기대되는 주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거름불 지금 얼음장 같은데 지금 이런 건 어떡해요? 오늘 좀 몰랐잖아요. 아 여전히 퍼렇던데요? 근데 여러분 박스피라는 게 이런 항상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아 다행이다. 여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금 박스피에서 살아남을 주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정리를 하고 아니면 진짜 올해? H&M이나 뭐 한국조선이랑 이런 애들 10년 기다렸으니까 갔잖아요. 그 이상을 갔잖아. 10년 기다릴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쵸?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나중에 이후에 유동성의 파티가 오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다 갑니다. 맞아. 지나가던 뚜껑 만든 회사도 가요. 가야지 뚜껑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자신 네, 있으면 자신 있으면 그때 하던가 아니면 박스피에 상단이 왔을 때 아니면 조금 올랐을 때 정리를 하고 세금세금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못 즐겨. 촉을 세워야 돼 지금.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공부해야죠. 하면 되죠. 명이지. 같이 해. 지금 뒤숭숭한 시장 가운데 오늘은 다행히 조금 몰랐지만 여러분이 보시에 기획들 10년 국채물 이런 환율 이런 게 좀 안정되고 시장이 잠잠해졌을 때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박스피에도 살아남을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은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나 좀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할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본 것들을 좀 나눠보았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디 기쁜 소식. 다음에는 빨간불로 빨갛게 볼 거야. 파래 짜증나. 야 버려. 하얀색이야. 나 빨간색으로 합성해줘. 합성해주세요. 알겠죠? 네. 주문했습니다.